이제 시동을 한번 켜보고요. 아하. 자, 잠깐만, 이게 계기판이, 자, 저기,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요소수 놓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포메이션 창에, 이렇게 바꾸셔서 보시면은, 이거 바로 뜨네. 이게, 우리의 요소수, 이제 양을 체크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코넉스 요소수 양은요, 18.5리터고요. 그리고, 이 요소수가 이제 이 1999kg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 1999kg가 1998, 1997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때 요소수를 넣는 그 시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한 2500kg 정도 되면은 이렇게 또 메시지 창이 뜬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요소수를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꼬록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입술 부르튼 게 다 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이 디젤의 저 겨울,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냉간시의 그 디젤 엔진이 약간 그 격렬한 음이 약간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 살짝 이제 두렵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그 요소수에 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과연 요소수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전체적인 요소수와 그리고 DPF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버벅거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함을 느끼실 텐데, 이 페이스리프트 감상하시면서, 제 목소리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공부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이코넉스 DPF 계기창에 이 인포메이션에서 이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어, 에드블루라는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999 이런 표시가 나오죠. 이 표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드블루 경고등은요, 차량 요소수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드블루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에드블루 등이 점등되면서 경고음이 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탱크 내 에드블루의 그 잔여 레벨이 낮은 경우 이렇게 또 점멸이 됩니다. 잔여 레벨에 따라서 차량 메시지를 표시하고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그 엔진 시동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요소수 점검등, 그러니까 요소수 점검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요소수를 넣을 시점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DPF에 대해서, 이 이코넉스의 DPF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DPF 시스템은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배기가스에서 유해한 그 끓음, 분진을 걸러내는 시스템입니다. 주행 중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 자체 정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죠. 끓음 분진을 고온에서 그 연소시킴으로써 그 이 필터가 정화가 됩니다. 어, 이 과정이 실행될 때는 그 설정된 그 차량의 그 설정된 그 운행 조건에서 그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최대 25분 이상의 이 재생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와 그리고 연기 배출은 정상적이라고 일단은 쉐보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드블루 차량용 요소수 점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이 이코넉스에는 그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한 SCR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SCR 시스템은 그 엔진 배기 시스템의 그 DPF를 분사하는 그 블루 인젝션을 통해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켜 질소 산화물을 배출시키는 그 배출을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DPF는 그 이 에드블루가 이제 사용이 되죠. 에드블루는 그 31.5%의 그 순수 요소하고요. 그리고 67.5%의 물로 구성된 무색, 무취의 불연성, 무독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입니다.
요소수가 보통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에드블루는, 이게 제가 여러분, 이게 처음 아는 사실인데, 이 에드블루, 이 요소수는 말이죠. 영하 11도씨에서 동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네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참고를 하세요. 겨울철에 실내 주차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걱정될 일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 겨울철 노상 주차하시는 분께서는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하 11도씨 이상에서 이 요소수 에드블루가 동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주의하시고요. 좀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SCR 시스템에는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 예열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그 낮의 온도에서도 그 운행이 가능하고 질소 산화물 배출을 그 저감시킵니다. 그 에드블루 소모량은요, 대략 2리터당, 대략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2리터당 1000km라고 합니다. 그 소모량은 그 우리의 그 운전자의 그 운전 방법 그리고 운전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략 2리터당 1000km가 소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블루의 탱크, 요소수 탱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에드블루 탱크 그 용량은 18.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코녹스의 그 요소수 탱크 용량은 18.5리터입니다. 그러면 이 에드블루의 잔여량, 그 남은 양의 그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에드블루의 그 충전 방법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충전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기본 사양의 그 계기판의 경우 그 탱크 내 에드블루 잔여량이 일정 레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계기판에 에드블루 주행 가능 거리 2500km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단계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 고급 사양의 계기판의 경우에는요, 이 탱크 내 이 에드블루 잔여량, 그러니까 요소수 잔여량이 계산된 에드블루 주행 가능 거리가 1999km 이상에서는 그 계기판에 에드블루 주행 가능 거리 1999 메시지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 메시지는요, 주행 가능 거리가 1999km 이하에서는 대략적인 그 주행 가능 거리를 이제 표시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요소수를 넣어야 될 시기가 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달렸는데 아직도 아무런 뭐 변화가 없고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가 뜰 때까지 기다리시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인포메이션 창에 있는 그 에드블루 그 창이 나오죠. 1999km. 이 1999km가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 1998, 1997, 1996 이런 식으로 주행 가능가 떨어질 때가 되면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때쯤 되면 요소수가 한 10리터 이상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고창 이 메뉴가 뜨게 되면요, 이 잔여량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내 요소수 탱크 정량의 3분의 1 정도가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될 것 같으면요, 그 에드블루, 그러니까 요소수를 이제 보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충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실 경우에 이 에드블루 잔여량이 1750km 이하로 떨어지면 메시지가 또 다시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휠 버튼에 우리 보면은 이 오른쪽에 보면은 휠 버튼 가운데 V자 표시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때 빨리 요거를 누르셔야 된다고 합니다. 1750km 이하로 떨어지면 휠 버튼의 V자 표시를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가능한 빨리 적어도 10리터 이상의 에드블루를 이상 보충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그 에드블루 보충 없이 계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요, 에드블루 주행 가능 거리가 900km 이하로 남았을 경우에는 에드블루 보충 필요 메시지하고 엔진 재시동 가능 거리 900km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드블루 경고등이 표시되면서 또 경고음이 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경고 메시지에도 애드블루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1999km 된다 하면 요때쯤 그러니까 요소수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재시동을 제한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소수를 빨리 보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애드블루 없음 보충 필요 메시지와 엔진 재시동 불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애드블루 경고등의 반복적 전멸을 통해 운전자에게 엔진 재시동 불가에 대한 경고를 계속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가 거의 바닥에 날 경우에는 엔진 시동에 제약을 걸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엔진 재시동 제한에 대한 그 계속적인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수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 시동 시 이 요소수 충전 차량 시동 메시지를 표시하면서 차량 시동을 아예 제한해 버립니다. 이때는 그 요소수를 이제 보충해야만 엔진 시동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이때는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고 바로 즉시 요소수를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배출가스 경고 메시지가 이제 뜨게 된다고 하네요.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그 SCR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SCR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배출가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도 계기판 메시지 및 그리고 요소수 경고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경고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엔진 재시동이 불가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즉시 세보레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에서 요소수를 보충하는 것이 이런 최악의 경우를 가는 것을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소수를 제때제때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요소수를 그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소수는 보통 그 10리터 정도의 그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소수가 이 애드블루 경고창의 1999km에서 카운트다운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요소수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요 시점에 되면은 10리터 정도의 그 요소수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소수를 넣는 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요소수를 한 방에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수를 한 방에 그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요소수는 10리터의 그 용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 한 번에 넣을 때 이 10리터의 용량을 다 이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10리터를 넣고 15리터를 넣고 이제 남은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15리터를 넣었으면은 한 통 반을 넣고 나머지 반 통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걸 아낀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관했다가 다시 이 통에 있는 요소수를 다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위험한 액션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통 안에 이미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요소수가 공기하고 오랫동안 접촉이 되다 보면은 이것이 결정화가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을 보시죠. 어떤 분이 그 요소수를 넣다가 이 요소수가 이제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오바이트를 해서 공기와의 접촉면이 이렇게 접촉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변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얗게 변한 게 아니라 결정화된 겁니다. 결정화된 거. 그러니까 공기와의 그 접촉이 되면 이 요소수가 결정화가 되네요. 만약에 이 결정화된 그 요소수가 차량 내에서 SCR을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 고장의 원인이 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SCR입니다. SCR 비싼 장비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아깝다고 해서 이것을 나중에 보관했다가 뭐 몇 개월 후에 뭐 몇 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다시 넣는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급적 10리터를 한 방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요 정도 1999km 메시지가 떴다던가 아니면 2500km 메시지가 떴을 때 이 요소수를 보충하면 한 10리터의 그 요소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0리터의 요소수를 한 방에 넣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이 될 때 요소수를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를 넣는 방법은요, 요소수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꼭 무슨 생수통 같이 생겼죠. 보통 요 용량이 10리터 정도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놓을 때 이 자바라에 이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이 공기주머니 이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위쪽을 향해서 넣으셔야 원활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 이 자바라하고, 그리고 이 공기 주입 요소수 주입구하고 딱 달라붙게 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요소수의 그 공기 접촉 시간을 최대한 이제 줄여야 되는 목적에서 이렇게 넣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이 어느 정도 반 정도 이상 들어갔을 때는요, 그 시점에서는 좀 완만한 속도로 이제 워셔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버히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넣다 보면 오버히트가 되면 오버히트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와의 접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생길 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한 어느 정도 반 정도 이상이 들어갔을 때는 완만한 속도로 천천히 요소수를 넣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요소수에 대한 그 주의 방법 여러분들 감안하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요소수의 그 넣을 시점, 차량 내 이코넉스 같은 경우에는 2500km 정도에서 그 메시지 창이 2500km 메시지 창이 뜬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인포메이션 정보에서 애드블루 그 계기판을 찾으셔서 정보를 찾으셔서 1999km가 되어 있는데, 이 1999가 1998, 1997, 1996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내 차의 요소수가 넣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보 여러분들께 유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영상은 디젤 엔진의 월동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